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선거사범을 수사를 하는 공안부에서 24년간이나 일한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력을 지닌 황교안 부방대 대표가 최근 부방대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정의 혁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4.15 총선과 3.9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자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3달이면 모든 실체를 밝힐 수 있고 처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민의힘에서 의원 숫자가 적어서 할 수 없이 타협했다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확실한 답이 있다. 그건 특검이다. 이러면서 나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임명하라. 나는 24년 동안 선거사범 수사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했고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오랫동안 선거사범을 수사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4.15 총선과 3.9 대선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특검에 임명하면 석 달이면 실체를 밝힐 수 있고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지 명백히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면 불법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부정선거를 문책하고 선거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문제로 더 이상 오래 끌 수는 없다.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면 반드시 최단기간 내에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 언제까지 부정선거로 가슴 아파야 하겠느냐. 이제는 끝내자. 방법은 특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경력이나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서 나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내고 끝장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즉 특검이라는 그 자리 자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국무총리를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내고 제1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 뭐가 특검 자리가 아쉬워서 그 자리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을 하려면 선거사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한 정말 뚜렷한 의지가 있고 특검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온갖 문제들을 샅샅이 한번 파헤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로 황교안 대표만큼 특검으로 적절한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기본 틀은 공명선거다. 지금 공명선거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서 내가 고육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만약에 4.15 총선과 3.9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날이 오면 정말 한번 진지하게 황교안 특검 카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이어 4월 27일에는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사특하다. 부정선거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불복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특하다. 정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부숴놓고도 집권 연장만 꿈꾸어왔습니다. 문 정권의 핵심 인사는 50년 동안은 계속 정권을 유지할 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 정권은 선거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정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저질렀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도깨비 방망이에 국민은 두들겨 맞았고 주권을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도적대들에게 권리를 찬탈당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저들이 수많은 부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방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밤새워 지키고 싸우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국무총리 인준을 안 해주고 장관 임명을 못하게 하는 수법을 써서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막는 또 다른 사악한 짓거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선거 불복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저들의 폭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수를 도둑질해서 국회를 탈취한 저들의 폭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그 열쇠를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지요.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저들을 단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새 정부가 전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특하다 민주당이요. 이 사항은 황교안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식인들 중에도 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방해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타결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전면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4월 29일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재판과 관련된 후속 뉴스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관위가 대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문제의 일장기 투표지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투표관리관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대법원이 해당 투표관리관 등에 대해서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 그러니까 4월 27일 오후에 추가로 관련 흐름을 전달해 오면서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또 장난을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월 27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만행은 계속된다. 해당 관리관 대신 투표 사무원 2명의 주소를 제출했다.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에 날인한 투표관리관을 왜 빼돌리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아침 보도해드린 상황 때까지는 지금 문제의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를 만들어낸 그것도 1000장 이상이나 그 이상한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의 인적 상황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가 제출한다고 했는데 또 새로 드러난 사항이 보니까 그 선관위가 주소를 제출한 사람은 투표관리관의 주소가 아니고 투표 사무원 2명의 주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관은 여전히 지금 정인 채택을 선관위가 결사코 지금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 이어 민경욱 의원은 또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은 이미 육성으로 자신은 일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걸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당연히 그 투표지가 투표장에 없었던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다. 그런데 선관위는 관리관이 법정에 서는 것을 극구 말리며 관리관 대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라며 엉뚱한 사람들 주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도장은 투표관리관이 찍도록 돼 있는데 그 투표관리관은 자기는 그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관리관 대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라면서 투표 사무원들 인적 사항을 제출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29일 재판 때까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속보들은 나오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원로 작가이자 평론가인 복거일 선생이 월간조선 5월호의 인터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 현 집권 세력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단언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복고일 선생의 월간조선 5월호 인터뷰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고일 선생이라는 그 무게감, 또 그 인터뷰가 월간조선이라는 적어도 월간지 잡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정상급 매체에 실렸다는 점,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권순월TV에 소개했던 바로 그 영상에 올라온 구독자들, 시청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서 대체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창님은 복글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언제쯤 진정한 민주주의를 볼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주필님과 복 작가님 등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법궤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조금 전 복글 작가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인터뷰에서와 같이 그의 부정선거에 대한 예리한 일침은 역사의 분기점을 가져오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MJP님은 우파 유튜버까지 대선의 근소한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갑갑했었는데 복글 작가님이 저희 우파 국민들 대신 얘기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구프렌드님은 부정선거를 파헤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사명이다.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은 외치고 뭉치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민지님은 복글 작가님의 정확한 판단에 공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시는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박재열님은 복글 선생님 감사합니다. 월간조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눈물 나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홍열님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부정선거를 드디어 양심 있는 작가가 말했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성경님은 복글 작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화되기 이전인 이미 약 25년 전에 제안했습니다. 영어를 한국의 제2 공식 공용어로 채택하자고. 대단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사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은 한국어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제2외국어 내지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정선거 사범들은 과감히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립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슬이라는 분은 복글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반드시 4.15 총선 3구 대선 밝혀서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리님은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선거 부정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아직도 입국하고 있는 책임자들 직무유기입니다. 복글 작가님 총보다 강한 펜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모르드게님은 역시 이 시대의 지성이십니다. 현학적인 수사로 지식만 자랑할 뿐 사회 문제는 평생 이런 방구도 없이 쓰러져간 사쿠라 1000명보다 진실을 외치는 복글 선생 한 분이 훨씬 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달초, 초성달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권순월 주필님 선거 부정을 월간조선이 드디어 다루었다는 소식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 125개 지역 중 5개 지역만 재검표를 하였고 5개 지역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미루고 눈치만 살피고 있지만 사필 규정 부정선거는 탄로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구독자님도 부정선거 밝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라 킴이라는 분은 선거 부정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선님은 복글 선생의 주장은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네요. 정말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추론이네요. 부정선거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폴영님은 의혹투성인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당일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신홍철님은 복글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회학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또 박정옥님은 복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SJH님은 복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 민경호 의원님의
선거구 재검표에 대한 대법관의 판결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 부정선거로 판결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요 바른 양심일 것입니다. 대법관이 양심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네님은 복걸 선생님 권순월 TV 감사합니다. 4.15 총선 사기 꼭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4.15 사기의 뚝이 터지기 시작한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동욱님은 복거일 권순할 때 확장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버그린님은 권순할 주필님 이런 세세한 기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권에선 부정선거가 꼭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초이그룹 나그네님은 반드시 선거 부정은 밝혀야 한다. 연루된 자는 지위과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형으로 마감하자. 3.15 부정선거의 최인규를 받지 않느냐. 그러고도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것은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구독자께서는 그나마 탐사보도 3번 월간조선이 깨어나네요. 언론이 민노총장학에서 벗어나 바른 보도하길 바랍니다. 권순월 주필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대무님은 선거 부정은 윤당 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적정한 시기에 밝힐 거라 믿는다. 따라서 선거법도 본격적으로 고치고 직원들도 대폭 물갈이할 거라 믿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이한주님은 부정선거의 진위를 떠나서 법에 정한 판결을 왜 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니까 결정을 못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명구님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JMC님은 드디어 점화 핵폭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갓블레스 PT님은 선거 사기에 분개하는 보수 우파 시민들처럼 복걸 작가도 부정선거 관련한 유튜브 방송 많이 시청하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국민들의 큰 예물단지 민주당 입법 독재 집단에 의해 선거 범죄 수사가 금수완박으로 막혀버리면 어쩌나 심히 걱정스럽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어쩔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은 늦었지만 복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심 있는 문인들이 많이 나서주시길 바라지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2020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선거를 덮고 간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련님도 복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덕님도 복걸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상용님은 서광이 드디어 밝아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침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조님은 대표님 부정선거 밝힌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K킴님은 대단하네요. 꼭 투표지 사기, 개표 부정, 전산 조작 밝혀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렇게 쓰셨고, 윤대환님은 지금이라도 국힘은 부정선거에 전력을 기울이면 한 달 안에 상황은 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이 선거 관련 진상규명 특검이 되면 석 달 안에 모든 실체를 밝히고 처벌할 사람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달림님은 4.15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김용선님은 권순월 TV 사랑합니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이번에 꼭 밝혀야 합니다. 나의 소원이었는데 2년 동안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화병 걸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정선거 알 수 있는데 언론과 정치인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세상이 미친 걸까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마포님은 권순월 주필님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고, 80엑시옴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은 모든 독재는 부정선거로 시작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감님은 그간 불법자행된 부정선거 그 진상이 낱낱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서 국기문란 중대범죄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속히 다스려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동준님은 복걸 영웅탄생 이렇게 하셨고, 유윤연님은 복걸 선생님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또 김성권님은 모처럼 듣는 선거 부정에 대한 통쾌한 고찰이다. 이런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박서연님은 애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심영성님은 100번 지당하신 말씀.
또 도널드 덕님은 부정선거 조사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선희님은 월간조선 5호로 사서 널리 알립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인터뷰가 월간조선 5호로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대부분 이번 복거일 선생의 월간조선 인터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그리고 복거일 선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런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